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좀 깃들었던 걸까요? 엔비디아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 내놨고요. 이제 곧 컨퍼런스 콜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미 서프라이즈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외에서 소폭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세를 만들어내면서 현재는 시간외 주가 2%대 상승 흐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이 조금 위축되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미국 시장인데요. 비트코인이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 하락폭이 꽤나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들여다볼 굵직한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씩 정리하면서 시장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내용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연속된 하락을 잘 보여주지 않는 그만큼 좀 탄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국내장입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약간의 약보합의 움직임이 있었죠. 약보합임에도 불구하고 양봉이었었고요. 어제는 양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0.4, 코스닥은 0.2% 오르며 끝이 났죠. 미국은 요즘 약세였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각종 데이터가 좋지 않아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점, 빅테크에서 차익 실현이 있었던 점, 미국장은 좀 부진한 가운데 국내장은 그래도 선전하는 흐름을 최근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아시아장 전반의 흐름과도 좀 동일합니다. 특히나 작년에 유독 부진했었던 홍콩 같은 경우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써가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국내에서 상승에 기여했던 섹터들은 이것입니다. 조선이나 방산에서 살짝 빠져나온 자금이 수급 이동을 보였고요.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에 반응하면서 성장주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2차 전지 쪽이요. 인터배터리 일정도 압도했고 또 로봇에도 배터리가 필요하다라는 새로운 내러티브 스토리가 붙었죠. 여기에 유럽 액션 플랜 3월 5일 유럽의 법인 차량에 대한 배터리 혹은 이제 국내 업체들의 모멘텀을 좀 자극받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2차 전지 종목들 상승이었고요. 특히나 전고체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도 더욱더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어제 괜찮았어요. 눈에 띄었던 종목은 셀트리온이었죠. 램시마 이슈로 인해서 어제 시장에 모처럼 강한 환호를 받으면서 8%의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증권사 곳곳에서 셀트리온에 대한 보고서를 쏟아냈고요. 상승 여력이 한 30%에서 40% 정도 있다라는 보고 내용들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8%, 셀트리온 제약도 같이 올라가면서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네요. 자, IT 서비스 단으로 가겠습니다. IT 서비스업 쪽에서도 좋은 흐름 카카오 단에서 있었죠. 오픈 AI 비서의 카카오스톡 관련한 서비스 등이 지원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게임주들도 괜찮았어요. 시프터 니케 중국 진출 이슈 등으로 인해서 일부 게임주들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퍼 종목군들의 선전이 도드라졌다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키워드에서 잘 갔던 미국이 쉬는 동안 좀 못 갔던 쪽으로 순환이 돌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나스닥에서 다우로 순환이 도는 흐름이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수주 산업에서 슬슬 고성장 산업으로의 또 순환이 살짝 돌았던 어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전 세계의 키워드로 떠올랐던 하루였네요. 자, 내러티브 앤 내러티브의 콜라보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얘기를 어제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스토리에 또 다른 기대 스토리가 붙어서 시장에 나름의 상승 자극제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AI 끝판왕인 로봇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요. 1시간만 돌려도 방전되는데 그걸 누가 쓰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성능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것이 바로 인터배터리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부각이 되면서 전고체 등의 미래 신기술에 조금 더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전고체 하면 셀 3사 중에 삼성 SDI를 많이들 떠올리기 때문에 삼성 SDI 밸류체인 종목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어제 관련해서 이 정도 종목들 신기술 배터리단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내용으로 체크를 했었는데요. 그 전날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서 성우라는 종목이 강세였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MOT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MOT 같은 경우 어제 주가가 20% 이상 질주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들어가면서 10,000원의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농화성 이런 전고체 소재와 장비 쪽 종목들까지도 같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최근이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정말 우상향 꾸준하게 보여주네요. 9% 상승이고요. 한농화성은 좀 뒤따라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면서 변동을 좀 키우기도 했습니다. 같은 이슈 속에서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쪽과 변동을 극심하게 보여주는 쪽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고체를 조금 더 집중해서 시장이 봤던 이유는 아마 이것 또한 고려되지 않을까 싶어서 모처럼 동맹에 대한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1995년도 삼성이 자동차단에 뛰어들면서 삼성과 현대차는 경쟁 관계 구도였었죠. 그런데 2020년도부터 조금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협력 관계의 흐름을 구축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 이재용 회장이 차에서 내렸는데 그 차가 현대차의 팰리세이드여서 사진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협력과 동맹에 대한 우호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정의선 회장 삼성 SDI 공장에 방문하면서 배터리 회동 이것이 바로 삼성과 현대차의 동맹 이야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2021년도 1월에 아이오닉 5에 삼성의 OLED가 탑재됐고요. 그 이후에 제네시스에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가 탑재됐죠. 그다음 삼성 SDI의 배터리가 현대차의 유럽용 EV 배터리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삼성과 현대차의 동맹이 나름 과거부터 조금씩 쌓여오던 찰나 이번 달에 바로 이 이슈가 등장을 했던 겁니다. 로봇 전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현대차와 삼성 SDI가. 만약 현대차가 다른 쪽의 배터리를 구성했더라면 굳이 삼성 SDI가 아니었을 것이다. 삼성 SDI와 손을 잡았다라는 것에서 전고체라는 키워드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5G 신기술 협력에 대한 얘기도 뒤따라 나온 바가 있었죠. 전고체, 로봇 혹은 5G 통신 관련해서 모멘텀이 생겼던 것이고요. 안 그래도 인터배터리 앞두고 전고체 쪽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가 조금은 더 탄력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강하게 갈지 아니면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을 좀 소화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이런 흐름이었다라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모멘텀이 쏠리는 쪽은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제하고 봤을 때 시장은 오로지 실적에 좀 집중하는 느낌입니다. 어제도 민감도가 굉장히 높았던 장이었는데요. 실적이 좋았던 쪽에는 후한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렇지 못한 쪽에서는 정말 박한 시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 어제 상한가로 거래 마쳤죠. 2024년도 영업이익이 YOY 기준 151% 급등이었습니다. 이쪽에서도 의료 AI단인데요.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 급등이 있었고요. 어제 현앵커 브리핑해 주셨던 카페24 4분기 영업이익 역대 최고치 컨센도 크게 상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어제 무려 27%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심택이 어제 13% 상승이었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업 설명회 개최가 있었고요.
있는데요.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를 좀 높였다고 합니다. 요즘 심택이 엔비디아 소캠 이슈 이후에 LPDDR5 저전력 반도체 기판 쪽의 모멘텀 받으면서 굉장히 강하게 소캠의 대장주로 올라왔는데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을 하루 앞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어제 더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심택에 대해서는 단기 상승이 조금 버겁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그동안 정말 못 갔었기 때문에 올해를 기대해 본다면 이제 시작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보셔야겠네요. 자, 어제 실리콘2가 크게 밀렸습니다. 실적의 기대치를 하회했고 경쟁 강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죠. 물론 앞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비용이 좀 많이 든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이 정도 하락은 좀 과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테마단에서는 어제 구리 쪽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구리 생산을 다수 하고 있는 칠레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구리 광산 타격이 조금 있었다라는 소식과 트럼프의 구리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구리 관련주들 어제 2구 산업이 8% 이상 오르기도 했죠. 그리고 좀 정말 보기 싫은 뉴스인데요. 국내 처음으로 신종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진단키트 종목들 올라갔고요. 어제 연결고리에서 말씀드렸던 재건쪽 광물협정 서명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종목들 일부가 강세였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에선 어제 DYD가 21% 상승세, 대양전기공업은 실적도 잘 나오면서 6%, 대동기어 등의 종목도 장중에 엄청난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테마도 실적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시간 외 뉴스는 3가지 정도 뽑아봤습니다. 일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바로 오늘 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에너지 3법도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관련한 이슈 연결되는 종목들도 한 번 더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명 소노그룹이 TA항공을 품게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예림당이 TA홀딩스를 그리고 TA홀딩스가 TA항공을 갖고 있는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 예림당이 TA홀딩스 지분을 결국 대명소노그룹에 매각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작년에 TA항공의 지분 26.77%를 가졌고 TA홀딩스 지분 46.26%를 또 갖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대명소노그룹이 TA그룹을 품어가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단독 뉴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에 방한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좀 단독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2기 들어서 장관급의 인사가 방한하는 것은 또 최초로 있는 일이죠. 특히나 조선업체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군함, 함정, 수주 이런 쪽의 모멘텀을 자극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되고요. 반대로 방위비 분담을 더 해라라는 새로운 청구서가 날아들게 될지도 이슈 측면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간에 3가지 뉴스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에너지 3법 관련해서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죠. 아마 무난하게 통과될 텐데요. 그러면 풍력주와 또 원자력 관련한 종목들, 전력 관련한 종목들의 이 정도 체크하시면서 시장의 내용들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자, 앞서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국에 방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 이슈와 함께 또 재건에 대한 기대감 등이 최근에 꽤 부상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연결고리로 오늘 종전에서 재건까지를 넣어봤습니다. 3년째 지속되는 러우 전쟁 이제 끝이 보이는 걸까요? 2월 들어서 확연하게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죠. 12일이었습니다. 트럼프, 푸틴과 휴전협상 개시에 동의하는 전화통화를 1시간 30분 동안 굉장히 길게 했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17일 미국과 러시아 고위급 회담이 진행됐고요. 26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광물협정 가능성이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28일에 젤렌스키가 미국으로 가서 광물협정 관련해서 체결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한껏 올라가 있죠.
지금 휴전을 선호하는 곳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미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미국도 러시아도 휴전을 하면서 얻어낼 것에 대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도 장기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쳐있고 젤렌스키는 마음이 조급할 겁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국민도 휴전을 원하고 있는 듯한 흐름이죠. 2023년도에 휴전 협상을 돌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높았었는데요. 2025년도에 휴전을 위해서 영토를 조금 잃는 것을 용인하겠는가, 여기에서도 찬성의 의견이 확 올라갔습니다. 결국 지칠 대로 지쳐있다라는 것에서 휴전이 임박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이죠. 광물 협정이 그 키워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탐내는 광물이 우크라이나에 많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미국은 이것을 취하길 원할 것이고요.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 고리를 미국이 잠식해 볼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에는 미국이 원하는 최소 20가지 이상의 광물이 매장돼 있다라고 합니다. 리튬, 흑연, 티타늄, 우라늄, 히토류 등등이겠는데요. 이 티타늄 같은 경우는 미사일이나 비행기, 군함 등에서 쓰이고 리튬 역시나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많은 매장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이 기회를 틈타 우크라이나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취하겠죠. 그 과정에서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조금은 배제되는 분위기를 유럽도 참 견디기 어려워하는 느낌입니다. 자, 일단 재건 종목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가장 앞단에는 건설 기계 섹터 등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코어, 현대 에버다임 등 같이 체크해 보실 대형 종목 등이 되겠고요. 로봇 쪽에서는 전진건설 로봇, 어제 토목건설 쪽, 그러니까 주택재건의 비중이 굉장히 높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쪽이 강하게 반응을 했었었는데 DYD가 그래서 20%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철도 쪽에서는 현대, 롯데, 농기계 쪽에서는 대동기업, TYM, 대동 등을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전력망으로 본다면 HD현대엘렉트릭, 교선중공업, 다산네트워크스, 제일일렉트릭, BHI도 같이 체크 가능합니다. 그리고 곡물 터미널 우크라이나에 두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게 정확하겠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재건 관련주로도 같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과 LNG 쪽의 모멘텀이 함께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좀 자리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제장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듯 했다가 꼬리를 달았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LNG 밸류체인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LNG 밸류체인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어제 요 부분이 조금 잘못 정리가 돼 있어서 수정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이 판을 추가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죠. 어제장에서는 이제 조선을 비롯한 LNG 밸류체인 종목들은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상승에 대한 일정 부분 쉬어가는 현상이 나온 것이고요. 상사와 에너지사는 업스트림, 미드스트림에서도 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LNG 재건 이슈가 또 2차 전지 쪽에 힘을 내는 분위기로 포스코 그룹주가 관심을 받으면서 포스코 인터가 조금씩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주요 이평선들을 잘 넘어섰다라는 점에서 꾸준하게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립의 시대, 방위산업. 지금 종전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방산 얘기를 하는 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지금 대만이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얼마나 속이 타겠는가. 트럼프의 다음 거래 대상은 대만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죠. 무슨 말인가 하면 트럼프가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여러 양보를 강요하고 우크라이나를 이제 제외한 협정을 맺어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결국에는 중국과의 무언가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만을 하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은 우크라이나지만 내일은 그 타깃이 대만이 될 수 있다.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오늘은 우크라이나, 내일은 대만, 대만 내에서 지금의 대만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네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한국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종전에서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배제되듯 북한과의 스몰 딜에서 우리 한국도 패싱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모로 좀 불안한 상황이네요. 26일 대만 국방부에서는 중국이 우리 쪽에 전투기와 무인기를 보내서 엄청난 훈련을 펼쳤다. 그리고 그것에서 앞으로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만 같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는 결국 이런 식으로 미국이 세계 경찰을 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겠죠. 실제로 영국 총리가 GDP 2.3에서 국방비 비중 2029년도는 3%까지 늘리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넘어간 상황이고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또 회담을 갖게 됩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세계 각국은 방위비 분담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네요. 얼마 전에 정리했었던 방위산업 관련주들 일단은 한 번 더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요즘에는 방산주에서도 일정 부분 꽤 많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스토리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방산주도 하나의 장기 트렌드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뉴욕장으로 가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그래도 전날, 그 전날 하락했던 나스닥이 일단은 빨간불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 이슈가 있을 텐데 트럼프와 AI로 축약이 가능합니다. 일단 트럼프부터 볼까요? 하원 예산 결의안이 통과하면서 감세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했죠. 그러면서 뉴욕장이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4월 2일로 관세 부과 시기를 연기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까지 충분한 협상의 시기를 좀 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코멘트한 것이 이겁니다. 중국과 매우 좋아질 것이다. 중국과 매우 좋아질 것이다. 중국에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런 발언이 나올 때마다 대만 등에서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유럽에 곧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유럽에서 보복 관세하더라도 우리한테 별 타격이 없다. 결국 승리는 미국이 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꺼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GM이나 포드 등의 미국 내 자동차 종목들은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GM은 비용 증가, 연간 실적 전망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면서 GM은 이제 좋은 내용이 나왔어요. 자사주나 이제 배당 관련한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살펴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밤 사이에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테슬라 전반적으로 요즘 변동이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내용은 빼주시길 바랍니다. 이 당일 종목 뉴스가 아니네요.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밤 사이에 4% 정도 하락하면서 290달러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밤 사이에 주가가 그래도 올라섰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슈마컴이라던가 다른 AI 모델을 사용하는 곳에서 꽤나 좋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강세 흐름 3.6% 오르며 끝나기도 했습니다. AI 단의 뉴스들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가 AI 하드웨어 칩의 대표 종목이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상장 폐지를 면했다라는 소식에 주가 급등 12%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AI와 재건의 이슈가 함께 엮여 있는 게 전력 쪽인데 G버노바, 컨스텔레이션, 비스트라 에너지 이런 원전과 전력망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 강세가 돋보였고요. 재무 소프트웨어 업체인 인투이트가 12% 급등했습니다.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AI 소프트웨어 상승을 좀 자극했어요. AI 밸류체인 전체가 조금 같이 올라갔고요. 아이온큐가 시간 외에서 실적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양호한 매출이었으나 손실 증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시간 외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양자 쪽은 오늘 다소 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뉴욕장의 분위기를 한 줄로 정리한다면 AI가 되겠습니다. AI 하드웨어 칩이 올랐고요. 소프트웨어 단의 종목들도 강세였죠. 전력
쪽의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애플이나 보잉이나 암젠 등의 종목 등이 하락하면서 밤사이 다우는 내렸고 AI 진영이 일어서면서 나스닥은 올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메타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것 또한 AI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됐었겠죠. 자, 엔비디아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정말 2024년도, 2025년도 좋은 시세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죠. 2024년도에는 굉장히 좋은 시세가 있었는데요. 올해 1월에 조금 부침을 겪었다가 2월에 일정 부분 회복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흐름, 1월 말경이었죠.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때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800조 이상 증발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데 얼추 그 시점을 지나고 보니 그것을 빠르게 또 회복하는 모습도 나오기도 하네요. 엔비디아가 시사하는 것은 바로 반도체 업황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AI 패러다임, AI 방향에 대한 얘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관전 포인트, 지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실적은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조금 아쉬웠다라는 것에서 주가 하락이 있기도 했었죠. 이번에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았었고요. GB200 블랙웰 시리즈 성과가 실제로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블랙웰에 대한 성과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가도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발열과 결함에 대한 문제 해결 여부 코멘트가 컨퍼런스 콜 등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주목하고 있던 내용이었고요. 이익률 추세가 점점 둔화된다며 한 번씩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주요 평론입니다. 크게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둔화될 여지는 열어둬야 된다라는 시각이었죠. 과연 그래서 실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4분기 EPS 같은 경우는 예상을 상회하게 나왔습니다. 매출도 예상보다 높았고요. 총 이익률 같은 경우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 지난 분기가 75였고 이번에 73.5로 나왔네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4분기 실적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게이밍 매출이 예상을 하회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데이터 센터 매출은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이죠. 가이던스를 봤을 때는 총 이익률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그 내에서도 데이터 센터와 블랙웰만 따로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에서 시간 외에서는 일정 부분 고민하며 하락하는 흐름이 있다가 그 하락을 메꾸고 상승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젠슨 CEO는 블랙웰 수요가 엄청나다. 블랙웰 아키텍처 매출이 역사상 가장 빨리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피지컬 AI 등이 다음 혁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피지컬 AI 하면 뭐 자율주행 혹은 로봇 등을 또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봇에 대한 자극도 나오지 않을까 잠시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한 줄로 엔비디아 실적을 정리해 본다면 가이던스는 다소 낮게 제시했는데 그리고 게이밍 매출이 다소 아쉽구나. 이제 블랙웰과 데이터 센터가 견조하다라는 것을 확인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결국 엔비디아를 자극하는 것과 엔비디아가 주는 것을 살펴봐야겠죠. 엔비디아에 자극을 주는 것은 빅테크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입니다. 메타가 투자한다라고 하니 오늘 또 AI 진영이 올라가는 것도 그 맥락이 되겠죠. 다만 애플 등에서 계속 자체 칩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은 분명 느낄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가 AI 칩 관련해서 중국 수출 규제를 한다면 일정 부분 심리 위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면에 엔비디아가 자극하는 것은 젠슨왕 트레이드로 열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액침 냉각, 유리기판, HBM, 소캠 혹은 로봇까지도 오늘 연결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TC 일정이 있죠. 엔비디아 이제 연례 회의, 개발자 회의가 3월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양자데이가 하루 있는 만큼 양자 쪽도 체크는 필요하지만 밤사이 아이온큐의 시간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조금 오늘은 큰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실망보다는 기대 쪽으로 봤을 땐 HBM과 액침냉각 공조, 소캠, 유리기판, 로봇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각각의 대장들 한 번 더 등대 종목으로 보시면
보시면서 오늘 관심이 어느 쪽으로 집중될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봇 쪽에서는 요즘 로봇과 소프트웨어 혹은 부품, 배터리, 카메라 처음에는 그냥 로봇주들 중심으로 가다가 점점 부품의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앵과의 연결고리 오늘은 부분입니다. 반도체,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와 블랙웰이 괜찮았다라는 점을 살폈고요. 메타의 데이터 센터 투자 소식도 나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로봇 쪽에서 젠슨왕이 피지컬 AI를 언급했다라는 점, 그리고 앱트로닉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뉴스 같은 경우는 로봇 부품단을 훨씬 더 자극할 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로봇 배달 경쟁 이슈도 나오고 있어서 로봇 부품단 조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터리 쪽은 앞서 봤던 전고체 등이 되겠고요. 종전에 대한 얘기 앞서 재건 쪽 살폈는데 요즘 재건 종목들 수급이 어제장 외국인 혹은 기관 혹은 프로그램 매수 어느 쪽이든 유입되는 흐름이 꽤 강하게 있었습니다. 포스코인터 같은 경우는 기관 매수가 꾸준한 편이고요. 일부 종목은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주요 메이저의 수급 유입이 있다라는 점에서 재건도 계속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행보 속에서 미국이 EU에 자동차 관세 얘기 꺼내들었죠. 자동차 쪽 어제장 국내에서 괜찮았는데 어떨지 보시고요. 이 미국의 국방장관 방한 조율 조선과 방산 쪽 개별로는 실적주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실적 나왔고요. 27일 유한양행 렉라자 그리고 에너지 3법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일정이 오늘 대기해야 될 뉴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폰 1월 판매량도 나온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도 꾸준하게 확인하시면서 이고환신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내용 들여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체코 원전이라던가 현대차 전고체 일정 혹은 엔비디아가 3월에 다시 한국에 방문한다라는 뉴스 이것은 또 삼성전자의 어떤 기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죠. 자, 시장에 대한 흐름 짚어봤고요. 구체적인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오늘 주제는 어느 쪽으로 잡아주셨나요? 네, 앞서서 현대차와 삼성이 손을 잡았다라는 이야기, 삼성 SDI가 손을 잡았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로봇 관련해서 약간은 주가가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로봇 테마 안에서 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로봇 함께 보시죠. 자, 제2의 스마트폰 시대를 로봇이 개화를 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작은 화면 안에 있는 아이폰을 대중들에게 선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그 반응이 뜨겁긴 했으나 모든 사람이 1인 1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던 때는 아니었죠. 비싼 가격과 제한적인 성능 때문이었는데 하드웨어의 혁신과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계속해서 거듭되면서 성능 개선되고 가격 하락, 201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1인 1 스마트폰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저도 대학교 딱 입학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은데요. 그때 사진도 찍고 전체 화면이 모두 키패드 없이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애플과 삼성, 구글, 알파벳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 스마트폰 시장이 견인하기도 했죠. 자, 그렇다면 앱 개발과 이커머스 전반적인 시장의 확장까지 기대되고 있는 모습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로 흘러갑니다. 1인 1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어디까지 왔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요즘이죠. 넥스트 애플은 뭐가 될까요? 아마 이 애플 티커는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익숙하실 겁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면서 애플의 주가 상승이 정말 놀랍게 일어났고요. 지금도 역시 공고하게 글로벌 시가총액 탑권에서 그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죠.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를 추산을 했을 때 2032년에 달했을 때는 92조 원가량의 시장 가치 창출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별로 추산치가 워낙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2035년에 380억 달러로 추산을 하기도 하고요. 좀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이 개화가 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시장에 쏠리는 시선도 강렬해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누적 판매수 전망치를 골드만삭스의 자료를 하나금융연구소에서 재가공한 걸 가지고 와봤는데요. 2026년이 되면 테슬라의 옵티머스2가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가장 빠른 스텝을 밟고 있는 테슬라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2032년에서 2034년 사이에는 가정용 휴머노이드가 보급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전망치 나오고 있고요. 2034년에서 36년 사이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누적 판매 대수가 1억 대를 넘어설 것이다. 이러한 추산들이 글로벌 IB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넥스트의 애플을 노리면서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지 표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아무래도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중에서도 테슬라, 옵티머스 자체 개발에 나서면서 올해부터는 내부 사용을 하고 2026년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양산을 테슬라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 밖에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이 먼저 상용화에 나서게 될지는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피규어 AI의 피규어 02, 그리고 생츄어리 AI의 피닉스 AI 제어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고요. 알파벳은 앱트로닉,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군 중에서도 LLM을 기반으로 로봇을 고도화할 수 있는 AI 모델입니다. 오토 RT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초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로봇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서 인간에게 더 적합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메타를 보셔도 라마의 극대화를 목표로 휴머노이드 연구 개발에 나섰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메타에서 주목해 보실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피규어 AI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유니트리와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지는 잘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하면 역시 가격 경쟁력이 바로 키워드로 떠오릅니다.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중국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가격 경쟁력도 있고 빠르게 양산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로봇 종목들을 보신다면 중국 기업들의 스텝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 밖에도 엔비디아, 빠른 데이터 확장으로 인해서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개발 플랫폼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 체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로봇의 고도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 고도화 작업을 이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엔비디아가 역시 쥐고 있겠다라는 포석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버라이즌까지 다양한 미국 기업들, 그리고 삼성, 현대차, SK, LG까지 국내 로봇 기업들의 손을 잡고 있는 기업들까지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좀 빠른 스텝은 현대차일 텐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등에 업고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계속해서 집중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와 기술 고도화 협력도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포석은 여러 가지 기업들과 손을 잡으면서 확실하게 쥐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 구현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밖에도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로봇주 안에서 좀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대장의 교체,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SK가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도 하죠. 다음 전장은 배터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민영 앵커가 상세히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트렌드포스의 코멘트를 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미국과 중국의 다음 전장이 될 예정이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배터리 생산국인데 앞으로 이러한 장점들이 로봇 시장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들여다볼 수가 있었죠. 앞서서 민영 앵커가 설명을 해준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현재 제대로 시판될 수 없는 이유는 한두 시간만 가동을 해도 배터리가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일 겁니다. 주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배터리 용량은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테슬라 옵티머스 1세대보다도 훨씬 더 큰 용량, 3,700W시가량의 배터리 용량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삼성, SDI가 손을 잡고 전고체 쪽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것 때문이겠죠. 삼성, SDI는 전고체 쪽에서 가장 빠른 스텝을 밟고 있고 고용량 배터리가 현대, 기아가 영위하고 있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에 적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공급하는 배터리도 공동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고체 쪽으로 유일 에너테크,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몬, 한농화성, CIS 같은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가운데에서도 현대차의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고체 라인 가동 소식과 함께 주가 상승을 크게 만들어냈던 유일 에너테크도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여러 가지 다양한 2차 전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3월 5일에서 7일까지 진행이 될 인터배터리 2025에서 4680 원통형 배터리를 공개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것은 4680 원통형이 될지 각형이 될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만 테슬라 로보택시 그리고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에도 4680이 탑재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추이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완제품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휴머노이드, 협동 산업 로봇, 서비스 물류 로봇, 의료용 로봇 이렇게 있는데요. 협동 산업 로봇과 서비스 물류 로봇, 의료용 로봇 가운데에서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숫자는 먼저 찍힐 겁니다. 그런데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쪽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겠죠. 휴머노이드 쪽으로는 삼성전자가 끌어안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현대차가 끌어안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글로벌 경쟁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중국과 미국이 상당히 꽉 쥐고 있다라고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협동 산업 로봇 쪽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 있겠고요. 서비스 물류 로봇 가운데에서는 LIG 넥스원의 고스트 로보틱스, LG전자의 베어 로보틱스 도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중국의 샤오미라던가 여러 가지 중국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로서는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최근에는 의료용 로봇 쪽에서도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의료용 로봇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관련주 안에서는 소부장단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가파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로봇 이슈가 몇 년 전에 불거졌을 때만 해도 정밀 감속기 쪽, 그리고 다시 한번 머스크 트레이드라던가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기 이전 시세로는 정밀 감속기 쪽의 시세가 조금 더 폭발적으로 움직였는데 요즘에는 액추에이터나 모터 쪽,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당연하고요. 액추에이터 모터 쪽에서는 하이젠 R&M, 삼현, RS 오토메이션, KNR 시스템 이러한 종목들이 꼽히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쪽은 시메스와 클로봇, 최근에는 이 두 종목이 대장을 교체해가면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협동 로봇이 중국산이 좀 저렴하기는 한데요. 미국으로 납품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침투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배터리 쪽이 함께 자극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대비로는 10에서 20% 수준만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이 확장이 되면서 개수로 전기차를 능가하기 위해서는 1인 1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까지 좀 개막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족 보행 관련해서도 로봇의 가장 중요한 기술력 중에 하나가 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 한번 체크하고 가시죠. 구글 휴머노이드 핵심 피지컬 AI 중점 개발하고 있는 모바일 알로하 프로젝트에 로보티즈의 제품이 도입된다라는 소식이 이번 주에 들려오면서 로보티즈 잠시 시세를 좀 내기도 했습니다. 이 이 모바일 알로하에 들어가는 로봇팔은 로보티즈의 다이나믹 셀 액추에이터를 활용해서 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로보티즈의 기술력은 테슬라
테슬라에도 납품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기술을 손이라고 하는 이유는 전체 가격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메타 AI 연구소가 로봇손 알레그로 핸드 V4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워닉홀딩스의 자회사 워닉로보틱스가 메타와 협력했다라는 소식에 워닉홀딩스가 시세를 뿜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알레그로 핸드 개발은 하반기에 완료된다라고 하니까요. 하반기까지 이 관련한 소식들 체크하시면서 워닉홀딩스의 주가도 함께 지켜보셔야 되겠죠. 네,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어제 실리콘2 실적 발표 내용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실리콘2의 실적이 화장품 관련주들의 막판 동시효과를 끌어내리면서 어제 시장을 마쳤습니다. 오가닉 티 코스메틱, VT, 토니모리, 마녀공장 모두 작게는 1%대에서 7%대까지 낙폭을 만들어냈는데요. VT가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내놨죠. 시간외에서는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VT 같은 경우는 정규장의 낙폭을 모두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만 6.1% 시간외에서 시세를 나타냈고요. 토니모리와 마녀공장 역시도 정규장의 시세를 회복하진 못했으나 시간외에서 다시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VT 실적 함께 보시죠. 분기 실적, 매출과 순이익은 컨센서스 상회했고요.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하회하는 데이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과 비교를 하면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돋보였던 VT였죠. 2024년 전체로 살펴보게 되더라도 누적 매출은 46%, 영업이익은 144%의 성장세를 보여줬던 VT였습니다. 한알령 이후에 중국의 주요 제품 위생허가를 획득한 경우는 VT가 유일하다는 점 이전에 화장품 브리핑을 하면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꾸준한 매출 성장세에 수익 관리도 효율적으로 되고 있고 무엇보다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VT의 주가 앞으로 이 실리콘2의 충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VT와 함께 언급되는 종목은 아무래도 큐브엔터가 있겠죠. 큐브엔터도 실적 발표 내놓으면서 주목할 만한 코멘트는 종속회사 화장품 매출과 수익성이 증가했다. 지분법 이익 증가로 당기순이익 증가했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내놨으니까요. 이 VT와 큐브엔터의 주가 함께 움직이는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 전해드렸던 코멘트입니다. 한알령 해제와 관련해서 화장품 쪽 보신다면 중국 로컬 현지법인 쪽 코스맥스와 한국콜마도 어제 시세 나쁘지 않았거든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ODM사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 외순으로 인지도 면에서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VT 순으로 지켜보자라는 하나증권 박은정 연구원의 코멘트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화장품사와 유통사 정리한 표인데요. 이 부분은 화장품 관련해서 그 안에서 순환매가 나오는지 체크하실 때 이 종목들 리스트로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이슈부터 주요 서브 섹터들에 대한 흐름까지 같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ISET 김태성 본부장님과 챙겨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한 이 거래일간의 약세를 만들어냈고요. 네. 어제장은 그래도 실적 전에 일부 종목들로 또 온기가 들어가기도 네. 했고요. 배터리 쪽 로봇 이슈 달면서 좋은 흐름 나오기도 합니다. 시장 하나씩 파악해 주시죠. 일단 전체적으로 최근에 미증시의 낙폭이 좀 제법 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믿고 베팅을 하기에도 미국이 자고 일어나면 떨어져 있고 자고 일어나면 떨어져 있고 또 이 떨어진 어떤 그 명분들이 다들 우리가 좋아했었던 종목분들에서 나오는 거죠. 엔비디아에서 나오거나 뭐 테슬라에서 나오거나.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오늘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괜찮게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제 가이던스가 약간 부족하면서 시간에서 이제 변동성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지만 이번에만 시간에서의 변동성이 그렇게
안 큰 것은 아니었어요. 최근에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도 미리 움직였거나 아니면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뭐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늘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쇼크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제 지수가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빠른 순환매를 통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의 흐름 그대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은 지수보다 조금 더 종목에 집중하는 플레이가 더 유효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에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반도체 베팅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 HBM 쪽 혹은 유리기판, 공조 네. 등등이 있겠죠. 오늘 또 로봇 얘기도 저희 잠시 후에 해보겠지만요. 일단 저는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만약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좋지 않게 나와서 쇼크가 나와서 떨어진다 한들 손절하실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손절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하는 방식은 딱 하나죠. 중장기적인 어떤 가치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그래서 길게 보신 분들은 여전히 SK하이닉스를 좀 필두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를 이제 조금씩 높여가는 게 이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제가 계속 요새 강조드린 기업이 두 개 있습니다. PSK와 PSK 홀딩스. 저는 이 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여전히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이제 HBM 쪽이냐 아니면 기존의 레거시 쪽이냐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가 어렵다면 전공정 쪽의 PSK, HBM 쪽의 PSK 홀딩스를 저는 비중을 한 5대5 정도로 담고 이제는 봐도 될 것 같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7대3 혹은 8대2로 압도적으로 이제 HBM의 손을 조금 들어줬다면 최근에 보면 뭐 속해 이슈도 있고 하니 레거시 쪽에 대한 반등세도 저는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이제는 PSK5, PSK 홀딩스 5 이런 전략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SK와 PSK 홀딩스 반도체 양쪽 진영을 함께 좀 누려볼 수 있도록 반반 전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요. 로봇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로봇은 지금 글로벌 빅테크부터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모두 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이제 산업용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먼 얘기 이랬는데 이젠 휴머노이드 대량 생산 임박 이런 타이틀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부품사들 중심으로 봐야 한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부품사도 부품사인데 지난주부터 최근까지 가장 핫한 쪽이 전고체였단 말이에요. 네, 배터리 사실 이제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빠르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왜 오르지? 이게 왜 이 시점에서 오를까? 이게 인터배터리라고 하는 일정 때문에 오르는 것일까 했는데 명확하게 이제 그 이유가 나온 게 이번 주 초였던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현재 LFP 배터리나 기존의 배터리를 가지고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최대 2시간 이상은 못 움직인다고 하니 여기에 최적화된 전고체 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골자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볼 필요는 있어서 여러 가지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 그중에서 확실하게 기술력이라든지 확실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쪽을 저는 선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쪽에서는 저는 두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미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의 이제 공급망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뭐 턴키라고 네.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룰 수 있는 곳이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기 때문에 원자재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기업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원자재보다는 나는 여전히 이쪽에서도 장비단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MOT라는 기업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상한가였는데요. 어제도 상한가였죠. 그래서 오늘 만약 갭상승이 나오면 쫓아가진 못하더라도 이제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야 된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바로 이제 배터리를 이제 조립하는 패키징 관련 조립을 하는 기업인데 하나의 어떤 종류만 조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어떤 입맛에 맞게 LFP면 LFP, 원통형이면 원통형, 전고체면 전고체 여기 이제 입맛에 맞게 조립을 좀 해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각형인지 원통형인지 아직 모릅니다. 어찌 되었든 뭐가 되었든 지금 할 수 있는 기업을 지금 찾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에모티아 같은 기업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제 다코스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뉴스를 체크를 한다면 원자재 쪽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수 있는 저는 MOT를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이제 현대차의 전고체 생산 라인 이슈가 있었었고요. 인터배터리 이슈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로봇의 배터리 이 이슈가 붙으면서 전고체 진영이 꽤 좋다라는 점을 거의 한 주 내내 브리핑을 잡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삼성 SDI와 현대차의 동맹 이슈가 부각되자 그 밸류체인이 강했고요. 말씀 주신 MOT 어제 상한가였습니다. 어제 저희 시간에 또 김도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또 그걸로 수익 나신 분들이 글을 올려주시기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김태성 본부장님의 시각까지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이번 달에만 80%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조정을 기다려서 진입해보자라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자, 로봇 쪽 배터리에 집중해서 살펴봤고요. 재건으로 가겠습니다. 결국에는 광물협정 28일 임박했다라는 것에서 우크라와 미국의 광물협정, 미국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전쟁을 끝나게 하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재건으로는 키워드 어떻게 잡을까요? 아침에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광물은 취하겠지만 우크라이나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은 신경 안 쓰겠다. 유럽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본인들이 취할 건 취하고 돈 나갈 거는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그럼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나 이제 산업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진짜로 이제 찐 수혜주가 어디냐? 아니면 수혜를 못 보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와 어떤 걱정이 공존하고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던 대동과 대동기업은 여러 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고 다른 쪽에서 좀 이야기를 해드려 보면 저는 요새 SY 스틸텍이라는 기업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거 원래 대장주 아니야? 라고 뭐 말씀하실 수는 있겠죠. 맞습니다. 원래 대장주이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 데크플레이스라고 하는 제품 자체가 사실은 건설 현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수혜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라도 이 데크플레이스를 많이 쓰는 게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건자재 쪽에서는 수요가 많아지는 분야가 바로 이제 이 데크플레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쪽에 특화되어 있는 것은 이제 SY 스틸텍이기에 저는 대장주는 여전히 SY 스틸텍. 사실 그 전진건설 로봇이 많이 떠오르긴 했지만 실적적인 부분을 고려해 봤었을 때는 저는 SY 스틸텍이 조금은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저는 확장을 해서 러시아 쪽을 재건을 할 거냐, 뭐 우크라이나 쪽을 재건을 할 거냐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쪽 모두 이제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분야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인프라 관련주들은 저는 계속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프라 쪽이면 뭐 현대건설기계나 그렇죠. 인프라코어나 에버다임 이런 쪽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 이제 SY 스틸텍 앞단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김태성 본부장님의 픽을 보니까 좀 쉬고 있던 전력 쪽 살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에너지 3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감이 있는 데다가 전력 쪽이 꽤 쉬었는데 미국에서 AI 진영이 올랐단 말이죠. 좀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건 아니고요. 새로운 내용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니 대원전선 지금 벌써 몇 개월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새로운 게 있는 거냐? 사실 이쪽이 재건 쪽과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매출의 많은 부분이 전력기기로 이제 나가고 있죠. 하지만 이들의 이제 매출 영역을 좀 살펴보면 현대로템이라든지 데아티아일 같은 이 철도 전력에도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에 필요하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그리고 재건하는데 필수적으로 지금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케이블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에 민감하잖아요. 또 이제 구리도 트럼프의 관세 카드 안에 또 리스트에 올라온 광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최근까지 좀 쉬었지만 반도체 올라오고 있고 이 구리 가격에 대한 관세 이야기도 좀 부담이 된다면 당연히 전선주들도 한번 움직일 수 있고 여기 이제 재건 이슈까지 저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철도하면 현대로템 아니야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현대로템 쪽에 이 전선 혹은 이제
철도 관련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대원전선도 지금의 위치에선 더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플러스 재건의 이슈들 같이 확인해 보죠. 그리고 구리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대원전선 살펴주셨고요. 매수가 2,700원, 목표가 4,000원으로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오늘 ISET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